1983년 5월 13일 경상북도 문경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영탁, 우리가 지금 영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비록 문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주로 경상북도 안동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이 안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탁은 스스로를 안동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앵커님, 영탁은 외동 아들입니다. 전 문여동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딸도 없고 아들도 하나뿐인 그야말로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이 외동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영탁의 집안은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삼촌도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공직자와 교육자로 가득한 그야말로 고리타분하다면 고리타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영탁 본인도 나중에 방송에서 집안이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영탁은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바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탁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영탁 안동 MBC 어린이 합창단에서 활동했습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운영되었던 이 합창단은 안동과 영주 지역 초등학생들만 뽑았는데 영탁이 여기 속해 있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 행사나 노래자랑 무대에 자주 올랐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노래 잘하는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영탁은 영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안동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안동중학교 선배 중에는 MBC 뉴스 앵커로 유명했던 분이 있었는데 무려 26년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안동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안동고등학교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영탁도 실제로 축구를 좋아하고 실력도 제법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KBS의 도전 골든벨에 정규생 중 한 명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드래곤볼 같은 만화는 물론이고 NBA 선수들의 사진까지 아주 정확하게 따라 그릴 정도로 그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그가 그린 그림들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실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영탁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고등학교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집 3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발목이 무려 30조각으로 부러지는 큰 부상이었습니다. 군대도 이 부상 때문에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영탁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말입니다. 영탁의 어머니는 원래 교회를 다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영탁이 어릴 때부터 자주 다치는 일이 있었고 어머니의 눈에는 자꾸 신령님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을 모시지 않으면 아들이 계속 다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었기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탁이 3층에서 떨어져 발목이 30조각으로 부러지는 대수술을 앞두게 되자 어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영탁이 수술실에 들어간 후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가 법당을 모시겠으니 아들 수술만 잘 끝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 어머니는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향에 법당을 차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영탁은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공개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2020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그는 고등학생 때 집 난간에서 떨어져서 발목이 30조각이 났고 그 전부터 어머니 눈에 신령님이 보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법당을 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수술이 잘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6월에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신동엽은 아들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어머니의 마음이 대단하다고 했고 영탁은 감사한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영탁이 가수의 길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신령님께서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될 것이니 놔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영탁은 정말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영탁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음악과가 아니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었습니다. 이것도 부모님의 바람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광고 홍보 쪽으로 취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영탁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수 휘성의 노래를 듣게 된 것입니다.
휘성의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은 영탁은 정식으로 가수의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경의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군인 출신의 엄격한 아버지는 아들이 불안정한 가수의 길을 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영탁은 2025년 6월 방송에서 노래를 하겠다고 나선 후 아버지와 4년 정도 연락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4년이나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것은 영탁이 음악에 대한 꿈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길을 가기로 한 것, 그것도 4년이나 아버지와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고집을 부린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탁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였습니다. 작은 공연장, 바클럽 무대에서 밤늦게까지 라이브를 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름 없는 보컬로 관객이 몇 명 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무대비가 교통비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합의넷과 탑보컬 같은 아마추어 음악 사이트에서 대단한 가창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의 실력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출신의 동료들과 함께 지방 아이들 소울이라는 4인조 팀을 결성했습니다. 이 팀은 나중에 L-Class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2005년 영탁에게 첫 기회가 왔습니다. 영화 가문의 위기 OST 앨범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영탁 본인도 이때를 가수 활동의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5일 영탁 디시아라는 이름으로 첫 정식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싱글 1집 사랑한다였습니다. 이것이 영탁의 공식 데뷔입니다. 하지만 데뷔했다고 해서 갑자기 유명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긴 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탁은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지만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 영탁은 남성 R&B 듀오 레시피로 드라마 여사 부일체 OST를 발매했습니다. 같은 해에 남성 4인조 R&B 그룹 ELClass로 세 번째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지방 아이돌 소울이었던 이 팀은 SBS의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우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이라는 노래를 불러 우승했습니다. 방송에 나가 우승까지 했지만 그것이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영탁은 같은 음악 그룹의 멤버였던 동료와 함께 제이심포니라는 2인조 듀오로 활동했습니다. 드라마 49일 OST를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체되었습니다. 이 시기 영탁은 여러 애니메이션 OST에도 참여했습니다.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시기 엔딩곡을 불렀습니다. 보노보노, 스펀지밥,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링컨의 집에서 살아남기, 포켓몬스터 써내는 문 등 여러 만화 OST에도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유희왕 노래의 첫 소절을 불렀는데 다른 출연진들이 놀랐습니다. 카드배틀 만화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감성적인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은 영탁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수의 꿈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JTBC 히든싱어 시즌2 휘성편에 모창 능력자로 출연했습니다. 당시 영탁은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수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보컬 학원 강사와 대학 시간 강사로 나가며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히든싱어 출연 당시 영탁은 안경을 끼고 파마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라운드까지 올라갔는데 당시 결승 라운드에 오른 모창 가수들이 워낙 출중해서 영탁은 결승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고 오랜만에 무대의 맛을 본 영탁은 다시 한번 가수로서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촬영 때 성대결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대에 섰고 그 무대가 그에게 다시 음악을 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같은 휘성 모창 능력자들과 함께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영탁이 휘성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여러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대학생 시절 휘성의 노래를 듣고 음악을 하고 싶어 상경했고 마침내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휘성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영탁은 힙합, R&B 듀오 박지로 5번째 데뷔를 했습니다.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긴 무명 시절 동안 영탁은 각종 가수들의 가이드 보컬, 코러스, 디렉팅을 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가수 활동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
보컬 학원 강사와 대학 시간 강사로 출강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한계에 가까운 시기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가수 활동을 접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수십 장 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느끼는 행복과 주변 동료들이 너는 진짜 노래를 해야 한다고 격려해 준 말들이 버팀목이 되어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대학원에도 진학했습니다. 국민대학교 대학원 실용음악 작곡학 석사 과정입니다. 영탁은 나중에 방송에서 대학원도 석사 학력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에 학위를 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가수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교수로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가수 생활이었지만 2016년까지 11년 동안 영탁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였습니다. 6번이나 데뷔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발라드도 안 되고 R&B도 안 되고 듀오도 그룹도 안 되었습니다. 이 시기 영탁은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일했습니다. 세한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겸임교수 휘성이라는 별명도 이때 생겼습니다. 휘성을 좋아해서 휘성처럼 노래하고 휘성처럼 교수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영탁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장르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발라드와 R&B에서 트로트로 전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트로트는 젊은 가수에게는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미지 관리가 어렵고 젊은 나이에 트로트를 하는 것은 모험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시장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탁은 노래로 오래 버티려면 결국 장르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향을 결심했습니다. 2016년 7월 영탁은 트로트 가수로 6번째 데뷔를 했습니다. 트로트 데뷔곡은 누나가 딱이야였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큰 반향이 없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곡이 달랐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였습니다. 술집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착안한 곡이었습니다. 영탁은 나중에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트로트 가수에게 주기 위해 쓴 곡이었는데 곡이 너무 튄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직접 부르겠다는 결심으로 자신이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직설적인 제목과 중독성 강한 후렴 덕분에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초기에는 방송이나 라디오보다 현장 행사 위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틱톡 등 일부 SNS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희한하게도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린이집 장기자랑 때 이 노래로 춤을 추는 어린이들의 영상이 유튜브에 떠돌 정도였습니다. 영탁 본인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노래 후렴구를 한 소절 부를 만큼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영탁의 노래 중 가장 잘 알려진 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인 인지도는 없었습니다. 트로트 행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가수 생활이 2019년까지 거의 15년이 지나도록 큰 성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 말 영탁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영탁은 이미 15년차 가수였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에는 경력이 꽤 쌓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긴 무명과 애매한 인지도를 끊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이 거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탁은 현역부 A조로 참가했습니다. 예선에서 오라트를 받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예선 100인 오디션에서는 긴장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탁의 차례 바로 직전에 한 참가자가 영탁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불렀는데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하트를 6개밖에 받지 못하고 즉시 탈락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고 어수선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무대에서 내려온 그 참가자를 먼저 위로해주고 바로 다음 무대에 올라서는 심사단을 향해 유머러스하게 방금 전 불려진 본인 노래를 한 소절 불렀습니다. 무거워진 경연장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런 멘탈갑의 모습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본선 1차전에서 영탁은 사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탁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노래의 가사가 음악을 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믿으며 달려온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영탁은 강진의 막걸리 한 잔을 불렀습니다. 이 무대가 영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연에서 영탁은 도입부를 무반주로 불렀습니다. 매우 시원하게 뽑아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참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로도 흔들리지 않는 음정과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새로운 우승 후보가 나타났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참가자들도 박수를 치면서 역대급 무대라고 감탄했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 영탁은 탁걸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영탁의 탁과 막걸리를 합친 말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본 사람이라면 영탁의 가장 최고의 무대로 손색 없는 무대였습니다. 영탁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막걸리 한 잔의 가사가 아버지와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4년간 연락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 가수가 되겠다고 집을 나온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노래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본선 2차전에서 영탁은 진을 차지했습니다. 1위였습니다. 본선 3차전 팀 미션에서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르를 선택하는 달리기에서 영탁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댄스 트롯을 뽑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야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현역부가 정통 트롯을 하면 재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댄스 트롯의 도전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현역부 A조는 댄싱 퀸을 불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영탁은 달리기는 못해도 춤은 상당히 잘 춥니다. 관심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비보잉 동작도 얼추 잘 따라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자신이 계속 몸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춤을 췄을 때 아저씨 느낌이 많이 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최대한 빼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열승 레전드 미션에서 영탁은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불렀습니다. 영탁은 어릴 때 이모 손에서 컸는데 이모가 주현미의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고 많이 불러줬습니다. 그 추억을 떠올리며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초반 연습 당시에는 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현미 레전드가 조언을 했습니다. 이미 가사가 슬프니 노래까지 절절하게 부르면 감정이 과잉된다. 박자를 잘 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었습니다. 본 경연 무대에서 영탁은 노래 내내 쉬지 않고 발로 살짝살짝 리듬을 맞춰가며 완벽한 리듬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별명이 생겼습니다. 리듬탁이었습니다. 슬픈 가사를 덤덤히 부르면서 오히려 감정이 더욱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전드들과 심사위원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레전드 중열승 미션 개인전 1라운드에서 영탁은 2위에 올랐습니다. 중열승 미션 개인전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7위로 아슬아슬하게 합격 순위에 있던 참가자가 2위인 영탁을 지목했습니다. 본선 1차전에서 같은 현역부 소속이었고 댄싱 퀸 무대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또 만났네요라는 제목의 주현미 곡을 선택했습니다. 노래 앞부분에 또 만났네요와 맞게 키를 조금 높인 댄싱 퀸 음원과 안무를 넣었습니다. 영탁과 그 참가자는 좋은 케미를 보이면서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7대3으로 영탁이 승리했고 마지막 순위 발표에서 최종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승전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방청객 없이 실시간 문자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결승전 1라운드 작곡가 미션에서 영탁은 찌니아를 열창했습니다. 이 곡은 영탁을 위해 만들어진 신곡이었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흥겨운 곡으로 영탁의 압도적인 리듬감이 빛을 발했습니다. 찌니아는 사랑, 인연, 진심을 주제로 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영탁은 또 다른 별명을 얻었습니다. 탁매였습니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영탁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결승전 2라운드는 인생곡 미션이었습니다. 영탁은 이문세의 내 삶의 이유 있으면을 선택했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노래만 바라보며 걸어온 지난 15년을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1라운드가 신나는 댄스곡이었다면 2라운드는 음악에 자신의 인생을 녹여낸 대곡이었습니다. 결승전 무대에서 영탁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3월 14일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실시간 문자 투표수는 73만 1,181표였습니다. 1위는 이명웅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 선은 영탁이었습니다.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영탁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직후 인터뷰에서 영탁은 전혀 아쉽지 않다. 이명웅은 우승할 자격이 있다. 너무 아끼는 동생이라 축하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 발표 당시 영탁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가족에게 떳떳하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4년간 연락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가수가 되겠다고 나온 아들이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탁은 스케줄로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와 하루 서너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2025년 방송에서 영탁은 트로트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노래같이 한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때는 응원을 못했지만 지금 음악을 하고 걸어가는 게 대견스럽다고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분들에게 아들 자랑만 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영탁의 성공을 미리 예견했다고 합니다. 무속인이 된 어머니는 신령님으로부터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영탁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송 출연과 광고, 행사 섭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찌니아와 막걸리 한 잔은 음원 차트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영탁은 트롯맨들 중 독보적으로 TV에서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및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TV조선 뽕순가 학당에는 고정 출연자로 나왔습니다. 노래뿐 아니라 예능감, 리액션, 상황극 연기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구미호 연기를 해서 탕미호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멤버들을 경악하게 할 정도로 연기를 잘했습니다.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도 고정 출연했습니다.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20년 8월 방송에서는 막걸리 한 잔의 원곡 가수 강진이 출연해 영탁의 대표곡 찌니아를 불렀습니다. 선배의 무대에 감동한 영탁은 눈물까지 보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진과 영탁의 관계는 아름다웠습니다. 2020년 3월 라디오에 영탁과 강진이 동반 출연했을 때 강진은 영탁의 노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영탁 덕분에 자신의 곡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고마워했습니다. 라이브 도중 강진이 영탁에게 용돈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 전만 해도 강진의 대표곡은 다른 곡이었고 막걸리 한 잔은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른 후 이 곡이 강진의 진짜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MBC 라디오 스타, KBS 부르의 명곡, MBC Everyone 대한외국인 등 여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대한외국인에서는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2020년 6월 MBC 꼰대 인턴에 특별 출연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배우들에게도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TV조선 바람과 구름과 비에도 특별 출연했습니다. 영탁은 이전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었습니다. 2023년 JTBC 힘센 여자 강남순애는 조연으로 출연해 배우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KBS 2TV 효시민의 각자도생, 2025년 디즈니 파인 촌득이들에도 특별 출연했습니다. 광고도 많이 찍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수많은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신인 CF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 영탁은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트로트 어워즈, 멜론뮤직 어워드 하스트랜드상과 베스트 송라이터상 등을 받았습니다.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송라이터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깊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직접 작곡한 것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당시 영탁은 작곡가의 역할은 가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연출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가수들과 대중이 쉽게 공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뮤지션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탁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직접 곡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본래 발라드와 R&B를 주장르로 삼아 노래를 해온 만큼 3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음, 정확한 기교와 음정까지 갖추었습니다. 특히 영탁 고유의 앙칼진 발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성으로 내지르는 고음이 막걸리처럼 시원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장윤정은 영탁의 노래가 잘 쏘아진 화살같이 가슴에 꽂히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리듬감을 자랑합니다. 별명 중 리듬탁이 있을 정도입니다. 리듬감이 생명인 R&B 가수 출신임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2021년 2월 영탁은 이불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성적인 분위기의 곡으로 이별 후의 공허함과 미련을 담았습니다. 발라드에 가까운 색채를 보여주어 영탁의 발라드 뿌리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2022년 7월 영탁은 첫 정규 앨범 MMM을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은 신사답게였습니다. 이 앨범으로 초동 판매량 53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2022년 7월 29일부터는 단독 콘서트 TX쇼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진행했고 10월 30일 고향 안동 공연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1월에는 서울 앵콜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2022년 영탁은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KBS 부르의 명곡 우승, SBS 인기가요 핫스테이지 1위, 더팩트 뮤직 어워즈,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등을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TV조선 이미자 특별감사 콘서트에 초대 가수로 참여했습니다. 트로트의 대선배 이미자와 함께 무대에 선 것은 영탁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채널의 신랑 수업을 통해 일종 운전면허증을 한 번에 취득했습니다. 영탁은 원래 운전면허증을 오랫동안 따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서울가요대상 트로트상, 2월에는 한터뮤직 어워즈 본상을 받았습니다. 2023년 3월 영탁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속사를 떠나 1인 기획사 탁스튜디오를 설립한 것입니다. 독립한 것입니다. 이후 어비스 컴퍼니와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2023년 8월 영탁은 두 번째 정규 앨범 폼을 발매했습니다. 제목부터 폼이었습니다. 이 앨범으로 초동 판매량 62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첫 정규 앨범보다 더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2023년 8월 25일부터는 단독 콘서트 TX쇼 2 TX 월드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진행했고 12월 10일 대전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앵콜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2023년 영탁은 해외 진출에도 나섰습니다.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 콘서트에 출연했고 현지 지상파 TV쇼에도 출연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필리핀에서 프로모션 투어와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동남아시아의 트로트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공연에서는 현지 팬들이 찌니아를 떼창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영탁은 감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에 영탁은 인도네시아에서 찌니아가 불렸다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서울가요대상에서 본상과 트로트상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2월에는 한터뮤직 어워즈 트로트 특별상, 3월에는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에서 상관왕, 4월에는 아시아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트롯뮤직 어워즈에서 10대 가수상과 소셜 아티스트 2관왕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영탁은 미니 앨범 슈퍼를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슈퍼는 힘차고 유쾌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댄스곡으로 영탁의 새로운 변신을 보여주었습니다. R&B, 국악풍, 감성 발라드, 브리팝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한계 없는 음악적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이 앨범은 2024년 하반기에 경기도 헌혈의 집에서 사은품으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단독 콘서트 TAK 쇼3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19일 인천 공연까지 진행했고 2월 22일, 23일에는 서울 앙코르 공연을 열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샘관왕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영탁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전철 개통 50주년, KTX 개통 20주년 기념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입니다. 여러 광고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영탁은 자신이 성장한 무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3의 마스터로 참여한 것입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 1에서 선 2위를 수상한 지 5년 만에 이번에는 심사하는 입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영탁은 예선부터 참가자들의 무대를 세심히 평가하며 하나, 박자 하나, 발음 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심사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노래로 시범을 보여주며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스터트롯 1에서 진 1위를 차지한 이명웅이 국내 콘서트와 음악 활동에 집중하고 미 3위를 차지한 이찬원이 예능과 음악을 병행하는 행보와는 달리 영탁은 후배 양성과 K트롯의 글로벌화에 앞장서며 프로듀싱 활동까지 더욱 넓고 깊이 있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영탁은 우승자에게 직접 작곡한 곡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이환영이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서울가요대상에서 사관왕, 본상, 트로트상, OST상, 솔로 부문 K-팝 월드 초이스를 차지했습니다. 4월에는 트롯 뮤직 어워즈에서 10대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치킨 브랜드 광고에도 출연했습니다. 2025년 5월 10일에서 11일에는 팬콘 양권 파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8일부터는 단독 콘서트 TX쇼 4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탁의 팬덤 이름은 영탁 앤 블루스입니다. 영탁과 블루스를 합친 이름입니다. 응원봉 이름은 하우봉이고 공식 색은 코발트 블루입니다. 아이돌 팬덤처럼 체계적인 팬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라는 말이 자신의 인생 철학 중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 무임불승, 즉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탁의 별명은 참 많습니다. 제로탁 탁걸리, 리듬탁 탁매, 트로쾌남, 탁깅, 탁라프, 박오빠 아저씨 삼촌, 박폭스, 탁미호, 안동유교남, 안동의 아들, 박영락, 박영탁, 탁교수, 겸임교수, 휘성 등입니다. 제로탁은 영탁의 이름 중 영만 숫자 영의 영어 발음인 제로로 바꾸어서 부르는 별명입니다. 현재 영탁의 SNS 아이디로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탁걸리는 미스터 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고 나서 붙은 별명입니다. 리듬탁은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부르고 나서 붙은 별명입니다. 탁매는 지니아를 부르고 나서 붙은 별명입니다. 트로케남은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소개 멘트로 많이 쓰입니다. 영탁은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습니다. 동갑인 김희철과도 처음 만났지만 바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히든싱어 휘성편 모창자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고 모두 영탁이 히든싱어 시리널 원조 가수로 출연할 때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배려심이 많고 동생들을 잘 챙겨줘 우리 형이라 불립니다. 또한 본인도 형들에게도 깍듯이 잘 대하여 착한 동생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명웅과는 미스터 트롯 출연 전부터 친했던 사이입니다. 2020년 4월 라디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영탁이 과거 행사에서 이명웅을 처음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첫 만남이었는데 함께 안경을 맞추러 가자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동근과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하동근에게 종종 조언을 해주는데 하동근 입장에서는 그게 루틴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영탁은 오타쿠 기질이 있어 많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의 사자철인 28호의 대단한 팬입니다. 그 외에도 80년대 슈퍼전대의 굉장한 팬으로 초전자 바이오맨과 초신성 플래시맨을 매우 좋아합니다. 절친한 작곡가 동생에게 관련 피규어를 선물 받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할 정도입니다. 방송에서도 몇 번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블 코믹스 관련도 매우 좋아합니다. 슈퍼로봇 매니아라고 하는데 리얼로봇은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실력도 좋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팬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집에 레알 마드리드 의자가 있기도 했고 레알 마드리드 공식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에 묻혀서 그렇지 이쪽도 축구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력도 좋습니다. 졸업한 고등학교인 안동고는 여러 유명 축구인을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와 라이벌 구단인 FC 바르셀로나 출신인 호나우지뉴를 만나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친선 경기에서 시축을 맡기도 했습니다. 영탁의 MBTI는 ENTP입니다. 앵과스는 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영탁은 말버릇이 있습니다. 다고라고 같이 말 끝에 고를 붙여서 되묻는 말버릇입니다. 봉순가 학당에서 다른 멤버가 따라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 말버릇을 자주 합니다. 아래 십수를 깨무는 습관이 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누나가 따기야 활동을 하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송을 보면 아래 십수를 깨무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중요한 자리가 있는 날엔 직접 눈썹을 다듬는다고 합니다. 태몽이 작은 조약돌이었다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톤입니다. 영탁의 키는 178cm, 몸무게는 68kg니 혈액형은 O형입니다.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영탁을 닮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힙합 가수 싸니, 개그맨 최양락, 조성모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윤형빈을 닮았다는 얘기도 꽤 듣는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 닮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대구FC의 전직 국가대표 미드필더가 영탁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 선수의 아내가 TV에서 영탁을 보고 놀랐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그 선수의 별명 중에 올드탁이 생겼는데 정작 나이는 영탁이 3살 더 많습니다. 영탁은 대중에게 트로트 가수로서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 발라드 가수였으며 랩을 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L-클래스 지방 아이돌 소울 시절 보컬뿐 아니라 랩도 담당했습니다. 힙합 그룹의 곡버스에 영탁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긴 가수 생활 때문인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 때문에 팬들이 모여 만들고 있는 링크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어느 14세 소녀 청취자가 자신은 원래 다른 팬이었는데 영탁으로 갈아탔으며 좀 기다렸다가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사연을 보내 라디오 진행자와 본인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영화 미스터 트롯 더 무비가 개봉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미스터 트롯 톱 7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탁도 당연히 출연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2022 영탁 단독 콘서트 Tech Show The Move가 영화로 개봉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 2가 영화로 개봉되었습니다. 사촌 여동생도 음악을 합니다. 2019년 안동 MBC 어린이 합창단 정기 발표회에 초대 가수로 나와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속해 있던 합창단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깊었습니다. 영탁의 본관은 밀양박 씨입니다. 영탁은 선배 가수들이나 후배 가수들처럼 성을 뺀 본인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영탁은 1983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자란 소년이 엄격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가 되기로 결심하고 15년이 넘는 긴 무명의 시간을 견디며 6번이나 재데뷔를 하고 마침내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들었던 신령님의 말씀,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될 것이라는 말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수십 번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주변에서 만류해도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영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아버지와 4년간 연락을 끊을 정도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한 후 화해하고 지금은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아들 자랑만 하신다는 이야기는 많은 부모와 자식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 3층에서 떨어져 발목이 30조각이 났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고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독교 신자에서 무속인이 되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영탁이 있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방송된 채널에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했을 때 영탁은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왼쪽 몸을 못 쓰시게 되었고 처음에는 어머니와 교대로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수영 선수도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영탁은 그를 위로하고 다독였습니다. 영탁은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드신 것이고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쇠약해진 부모님을 잘 받아들이게 된 계기를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들, 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영탁은 무임불승, 즉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이 말을 증명합니다. 2025년 현재 영탁은 42세입니다. 가수로 데뷔한 지 18년이 넘었고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규 앨범을 내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해외 공연도 하고 미스터 트롯 셀란의 마스터로 후배를 양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발매한 미니 앨범 슈퍼수페어에서는 댄스, R&B, 트로트, 발라드, 브리팝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했습니다. 트로트 가수지만 트로트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영탁은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 세대와 국가를 아우르는 무대를 꿈꾸며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 무대에 서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팬들과의 만남을 약속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언젠가는 꿈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탁이 15년 넘게 무명으로 지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전 국민의 사랑과 만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시작되는 TRK 쇼4도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무대,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1983년 문경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자란 박영탁이라는 소녀는 온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고 15년 넘는 긴 무명의 시간을 견뎠고 6번이나 재데뷔를 했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영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 찐이야처럼 영탁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땀과 눈물로 이룬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탁의 노래를 들을 때, 그의 무대를 볼 때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들리고 보입니다. 영탁은 자신을 믿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습니다. 영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배웁니다.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37세의 미스터 트롯으로 처음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긴 시간이 있었기에 더 깊이 있는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배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6번이나 재데뷔를 했다는 것은 5번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6번째 트로트로 성공했고 7번째 도전인 미스터 트롯에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배웁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독교 신자에서 무속인이 된 어머니. 4년간 연락을 끊었지만 결국 화해하고 지금은 아들 자랑만 하시는 아버지. 이런 가족이 있었기에 영탁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영탁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싱어송라이터이고 프로듀서이고 배우이고 예능인이고 후배를 양성하는 선배이고 K-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희망. 늦은 나이란 없다는 희망.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가족과의 갈등도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다는 희망. 2025년 현재도 영탁은 여전히 무대에 서고 노래를 만들고 팬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영탁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983년 5월 13일에 태어난 박영탁. 우리가 영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15년 넘는 무명 시절을 견디고 6번이나 재데뷔를 하고 마침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된 그 사람.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꿈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여러 번 실패했다고, 주변에서 반대한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영탁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30대 중반까지 무명이었고 5번이나 실패했고 아버지와 4년간 연락도 하지 않을 정도로 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무임불승,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탁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